반갑습니다. 북만남 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생명공학 시대 인간의 욕망과 생명윤리,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의 완벽에 대한 반론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10년 용속, 하버드대학교 인기 강의, 윤리학과 생명공학, 그리고 인간 본성의 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책이고요. 앞으로 몇 권의 책들을 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완벽에 대한 반론책을 가져왔습니다. 앞에는 이 책에 대한 찬사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한 3번 정도 읽었는데요. 그리고 한 학기 정도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했던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한 3번, 4번 읽을수록 정말 샌델 책을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강화윤리학, 그리고 생체공학적 운동선수, 맞춤 아기를 설계하는 부모, 우생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정복과 선물, 그리고 에필로그로 배아윤리학, 이거 줄기세포 논쟁에 대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왜 이렇게 찬사가 쏟아지는지 책을 다 읽고 나서 저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샌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를 위해서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 강화의 윤리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강화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느 정도를 강화로 볼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화가 적용되는 생체 공학적 운동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맞춤 아기를 맞춘다는 거거든요. 맞춤 아기를 설계하는 부모, 유전자 조작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를 넘어서는 맞춤 아기를 설계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러한 생각은 우생학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복에 대한 이야기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되는 이야기, 배아윤리학, 그리고 줄기세포 논쟁에 대해서 그냥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은 삶이란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계획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정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완벽에 대한 반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완벽이 정복과 관련되는 거고요. 본인의 생각이 반론을 내세우고 있는 글입니다. 정말 잘 짜놓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잘 읽었을 때 조금 잘 안 읽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한 3번 정도 읽으니까 정말 잘 쓴 책이다. 그리고 또 겸손하기까지 한 게,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에는 반론에 대한 반론, 자신의 의견에 반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오늘 모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나누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샌델이 항상 글을 쓰는 방식, 이슈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몇 년 전 한 커플이 아이를 갖기로 결정을 했다. 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를 원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 그러니까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 달라 원했다. 이 커플은 또 레즈비언 커플입니다. 레즈비언 커플이니까 자연스러운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레즈비언 커플이 청각장애인을 얻기를 원했고요. 이 레즈비언 커플이 사실은 청각장애인 레즈비언이었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레즈비언 커플이 자신들과 똑같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들은 청각 장애인인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의 공동체 안에 그 아이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청각 장애는 치료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듣지 못하는 것은 그저 삶의 방식일 뿐이다.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끼며 청각 장애인 공동체의 훌륭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아이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 청각 장애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기들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편감을 느끼는 것은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연에 의해서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지 이렇게 청각 장애인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청각 장애인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대째 청각 장애인을 찾아서 정자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또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워싱턴 포스터에 소개되었던 글이고요. 이 글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을 고의로 장애를 유발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근데 샌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왜 이건 잘못됐는데? 라고 이제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왜 너희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례가 17페이지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광고는 뭐냐 하면 아이빌리그 대학교에서 이런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난자 제공자를 찾는다. 난자 제공자를 찾는데 어떤 난자 제공자를 찾냐면 키 175, 그리고 탄탄한 몸매, 그리고 건강해야 되는 거죠. 가족의 병력이 없다. 가족 병력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치는 SAT 점수가 1400점 이상인 이어야 된다. 그럼 이 조건 다 충족시키면 나 너에게 5만 달러 주겠다. 5만 달러로 난자를 사겠다. 우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샌델은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청각 장애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은 되게 불편감을 느끼면서 5만 달러로 난자 기증자에게 5만 달러로 난자를 사겠습니다. 키는 175고요. 탄탄한 몸매, 건강한 SAT 점수가 1400점 이상인 여성에게 난자를 사겠습니다. 라는 것에는 불편감, 그러니까 비난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도덕적인 불편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도덕적 불편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유전자 특성을 가진 아이를 주문하려고 하는 부모의 행동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화윤리학의 맞춤아이 뒤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의술은 이미 많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하는 이 치료할 수 있는 이 치료 기술을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하는 것은 치료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이 치료 기술이 더해지면 그것은 강화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아픈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는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되었는 거고 이거는 치료 기술이지만 이것을 건강한 사람들한테 적용시킬 때 이거는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강화 윤리학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유전학은 인간을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에서는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건강한 사람에게 플러스 될 때 이것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제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청각 장애인을 만들려고 하는 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불편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율성, 이 아이,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날 아이의 자율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어떤 이의 복제가 옳지 않은 것이 태어날 아이의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강화윤리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운동선수가 유전학적 기술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불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 써보겠습니다. 강화윤리로 강화의 윤리학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 근육 강화. 죄송합니다. 흐려졌네요. 근육 강화. 두 번째 기억력 강화. 야, 기억력 강화가 되면 정말 시험 치기 전에 맞죠? 엄청나게 사서 먹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장 강화입니다. 여기서 신장은 키입니다, 키. 신장 강화. 그리고 성별 선택. 이 샌델이 들고 있는 이 예는 사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강화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육 강화, 운동선수들에게 적용되고 있고요. 기억력 강화, 치매,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이 치료제를 정상적인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그것은 강화가 됩니다. 이미 신장 키를 키우는 강화에 대해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슬며시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 선택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의 챕터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강화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를 치료로 볼 거고 어느 선까지를 강화로 볼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생체공학적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예가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너무 자세히는 시간이 없어서 한번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인가 재능인가. 그러니까 이 근육 강화 같은 것을 운동선수에게 적용했을 때 이것을 노력으로 봐야 되나 이걸 재능으로 보아야 하나라고 하면서 타이거 우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타이거 우즈가 시력이 나빠져서 라식 수술을 받고 5차례 더 연달아서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미국의 마라톤 선수들에게 고도 조절 숙소 최첨단 훈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만 있으면 여기에서 4, 5년만 지내면 지구력이 향상되어서 훌륭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서 도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이런 기술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금지하지만 이런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스포츠로 볼 건데 재능이가 아니면 노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가 아니면 그 나라 훌륭한 그런 고도의 운동 선수들을 길러낼 수 있는 테크닉을 보는 것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춤 아기를 설계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선물로 받음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물로 받는다. 신이 우리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선물로 받는 것인데 이제 이 영역이 점점점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아이를 놓고 싶다라는 그런 기술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틀에 맞추기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저 또한 저의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지 않고 나의 틀에 맞추어서 키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반성을 사실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샌델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교정하는 것, 치아 교정이요. 치아 교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작은 키를 키우는 이런 성장 호르몬 주사 같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나에게 맞춰진 틀로 아이의 자율권을 뺏고 이것이 바람직한 삶이야라고 부모가 끌고 있는 건 아닌가. 부모의 오만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이나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치아 교정과 키 작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로 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장애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할 때 장애를 가진 아이를 걸러낼 수 있을 만큼, 걸러낸다는 표현은 그런데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감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아이를 둔 부모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를 온전히 키우는 게 참 많이 힘든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마치 그런 장애를 걸러낼 수 있는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참 불편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그런 불편함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저는 두 아이 둘 다 그 검사를 안 했거든요. 갑자기 지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장애 검사라고 해야 되나? 그때 장애 검사를 안 했었는데 그때 간호사가 되게 놀라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왜 검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검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말을 해요. 할지 안 할지는 산모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불편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우생학이라고 해서 이제 우생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히틀러가 이런 우생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혈액형 같은 거 이야기도 다 우생학으로 나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90페이지에 보면 지적장애인 수용소에서 불임 수술을 했던 그 이야기, 1927년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1쪽에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에 보면 우생학에 대한 신념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을 똑같이 열등한 자손을 번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말 전체주의적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이 과거지만 현재에는 자유시장에서 우생학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여성에게 불임 수술을 받도록 이야기를 한다. 불임 수술을 받고 저가 아파트 계약금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게 뭐가 다르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유시장에 이제 우생학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쪽 101종에 보면 이제 자유주의 우생학은 정말 어떤 부분으로 오냐면 옛날에 과거 우생학은 국가에 의해서 들어왔다면 자유주의 우생학은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직이나 롤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처럼 행동한다라는 거거든요. 노직은 완전 자유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유도 허용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람이고요. 롤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롤즈가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물음표를 사실은 던졌습니다만, 이제 샌델은 이제 롤즈가 우생학적 부분을 살짝 내비쳤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살짝 내비쳤다. 롤즈도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이제 막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롤즈가 정의론을 밝히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먹을 케이크를 키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에 대한 반론 101페이지에 보면 롤즈와 노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하버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마스. 이 책에서는 거론되지 않는데 요나스 같은 사람은 이런 현대철학자 요나스는 이런 우생학이 아니라 이렇게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막 개발하는 것을 정말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치료적 목적의 강화를 하버마스는 위한 배아 선별법이나 유전자 조작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버마스는 자녀를 선택하거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유전학적 개입을 반대한다. 하버마스는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주체자.
그래서 샌델은 이렇게 말해요. 자율과 평등성의 논리로는 이 우생학을 막을 수 없다. 자유와 평등성의 논리로는 우생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층 더 나간 것이 있어야지만 이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10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선물로 받음. 아이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장에 정복과 선물이라는 단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 책임, 연대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샌델은 약간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신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역할과 신의 역할을 혼동하지 마라. 그리고 영화 가타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가타카를 찾아서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 10분 보기 20분짜리로 봤는데 10분 보기로 보니까 조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20분짜리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가타카를 보고 나서 다시 이 책을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쉬웠어요. 훨씬 이해가 쉬웠고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가타카 영화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전공학이 발전될 미래 사회에 대한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자기 강화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재능과 능력이 이제 오만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들이 운동 능력 강화 약물에 대해서도 점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수의 인터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선발 투수가 동료들을 발가벗고 왔다는 것, 이 발가벗고 왔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아무런 약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깥으로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면 시간이 촉박하면 커피라도 마셔가지고 막 밤을 새서라도 일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 바카스랑 비유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요. 네, 발가벗었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비난하는 인터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아닌 것으로 오만으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운명이 좌우되었던 영역이 이제는 선택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네. 예비 부모들이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유전자 검사 하지 않았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두 아이가 다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들은 직접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불편한 눈빛을 던진다라는 거죠. 너 왜 유전자 검사 안 했어? 왜 유전자 검사 안 해서 이렇게 장애 있는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니? 내지는 우리 전체가 이렇게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비용을 허비하게 만들었니? 라고 사회가 가선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프로메테우스적 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아까 요나스 이야기에서 얘기 나왔듯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적인 충동,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충동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전념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제비뽑기, 우연하게 제비뽑기일 뿐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론에 대한 반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또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무 종교적으로 이야기했지, 종교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논리가 결과주의적 관점이라는 거, 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게 샌델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 조문기관이었나? 여기 되어 있네요.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2001년 말에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러한 글들을 쓰게 되었었고 그것을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 하버마스 이야기를 하면서요. 평등한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가 갖는 자유는 인간의 조작과 통제를 뛰어넘는 기원이라는 것과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신에게 선물 받았다. 그래서 생명공학이 이런 겸손, 책임, 연대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무너뜨린다. 약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인간적 선, 인간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열린 마음,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뒷부분에 배아 복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책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다른 책으로 이렇게 배아 복제에 관련된 내용이 아예 한 권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서 그거는 요 뒷부분은 그때 내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정복과 선물에서 우리가 던져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인간에게 중요한 겸손, 책임, 연대, 이 고귀한 가치들은,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으로는 이거를 물리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유시장 우생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걸 똑같이 평등하게 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논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샌델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생명공학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겸손과 책임과 연대라는 이런 고귀한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완벽에 대한 반론. 생명공학입니다. 완벽은. 생명공학, 완벽해지려고 하는, 인간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 생명공학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추천하는 책이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다른 샌델의 책으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 뒷부분에 하지 않았던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해서는 다른 책 한 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고 개인적으로 손을 좀 다치면서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다치면서 한동안 못 찍었는데요. 이제는 더 좋은 책 더 많이 연구해서 좋은 방송 세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